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 유니버스에서 클레이튼 코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Towards Ethereum Equivalence, 이더리움 동등성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현이고요. 카카오 내에서는 콜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타이젠과 신경망 런타임 개발을 했었고 2018년부터 그라운드X에 입사하여 클레이튼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개발을 경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크로스 유니버스로 이동해서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레이튼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번 년에 새로 리뉴얼된 클레이튼의 로고는 빨강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진 색깔입니다. 이 색은 마그마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마그마가 세계관의 제일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그마를 둘러싼 지각층을 크러스트라고 부르는데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이 크로스 유니버스입니다. 그 지각층 위에는 그라운드X라는 땅이 있으며 그 땅 위의 흙과 돌을 클레이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발을 시작한 회사이고 지금은 클립과 NFT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의 개발은 크로스 유니버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은 K와 클레이, 흙, 스톤, 돌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클레이튼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사이프레스입니다. 이 사이프레스는 클레이튼 메인넷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이프레스 나무 옆에는 주요 생태계 툴 및 개발 도구인 카이카스와 케이버가 있습니다. 카이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람의 신의 이름이며 케이버는 스코틀랜드 서쪽 지방의 헤브리디스에서 부는 산들바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클레이튼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캐릭터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레이튼 월드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추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SNS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채널 구독에 대해서는 발표 마지막에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메사리에서 발표한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지갑 및 디파이, NFT, 게이밍 서비스들이 클레이튼 위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형 엔터프라이즈 회사들도 에코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버넌스 카운슬에도 카카오 공동체를 포함하여 블록체인이 아닌 기존 전통산업 회사들, 그리고 웹3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클레이튼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측면은 크게 성능과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연 시간과 처리량입니다. 지연 시간은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희 클레이튼에서 여러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지연 시간을 메인넷에서 실제 측정을 해봤으며 클레이튼이 평균 2초로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을 보였습니다. 처리량은 특정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를 의미합니다. 흔히 쓰이고 있는 지표인 TPS, Transactions per Second가 이 처리량을 의미합니다. 클레이튼은 메인넷인 사이프러스를 런칭할 당시 실제 네트워크 구성을 그대로 재현하여 실측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평균 4000 TPS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클레이튼에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하는 대납 기능입니다. 플랫폼에서 대납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이 훨씬 간편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이 추가되었으며 단순히 대납 계정의 주소와 서명을 추가하여 대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되는 키 변경 기능입니다. 계정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 멀티시그 혹은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키를 설정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별도의 사업 기반이 있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개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점유하고 있는 한국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트너십이나 사업 논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이 2019년 메인넷을 낸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오고 있고 다양한 규제기관들과 논의하면서
성공한 웹2 기업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미리 경험하였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좋은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술 측면으로 돌아가서 트랜잭션 지연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다른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클레이튼이 낮은 지연 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한번 측정된 결과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치에 대한 차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뿐만 아니라 트랜잭션의 안정성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매 트랜잭션 실행 시마다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번에 실행할 때 3초가 걸렸는데 다음 실행에서 10초가 걸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트랜잭션에서는 얼마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 경우 10초까지 기다려 봐야만 실제 트랜잭션이 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트랜잭션 실행마다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완료가 되어야 사용자 경험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 차트는 4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매 분마다 트랜잭션의 실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Y축의 제각각이라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왼쪽 상단에 있는 클레이튼이 지연 시간이 낮으면서 가장 일정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 지연 시간 및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에서 적합한 블록체인은 이라는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발표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에는 해당 미디어 문서에 대한 링크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두 특성이 더 좋은 사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은 지연 시간을 갖고 높은 안정성이 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트랜잭션 실행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안정성을 보여준 클레이튼이 가장 좋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클레이튼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이 발표의 주제인 이더리움 동등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동등성 이전에 호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둘이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이더리움에서 단순 송금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유즈케이스들이 발굴되었고 그에 따라 이더리움은 사실상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는 이미 공고하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밋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효과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사용 사례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용 사례를 위해서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툴이 필요하며 그 툴들도 이더리움 EVM 기반으로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L1, L2 블록체인들도 이더리움 호환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더리움에 있는 사용자와 개발자를 쉽게 자신들의 생태계로 가져가기 위해서겠죠. 그럼 이더리움 호환성이 아니고 동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용어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M 호환성, 이더리움 호환성, 이더리움 동등성. EVM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약자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가상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VM 호환성이 있다라는 말은 E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해당 체인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더리움 위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클레이튼 상에도 그대로 배포되고 동일하게 동작한다면 클레이튼은 EVM 호환성이 있는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호환성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혹은 DApp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 컨트랙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와 상호작용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모두 포함하여 DApp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는 블록체인 노드와 통신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노드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이 API까지 호환성을 유지해야 이더리움 호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호환성이라고 한다면 특정 API에 대해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만 호환되어도 호환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전된 호환성을 이더리움 동등성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더리움 동등성이 확보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개발 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차원에서 필요한 EIP를 지원합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 동등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클레이튼은 이더리움을 포크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더리움 호환 블록체인이긴 했지만 이더리움 호환성보다는 클레이튼 고유 기능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EVM 버전을 지원하지 않았고 몇몇 JSON RPC API의 의미 및 리퀘스트 리스폰스 포맷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더리움 앱 및 개발 환경을 클레이튼에 가져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클레이튼으로 넘어오면서 기존 개발 환경이나 소스를 가져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발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어떻게 변화하려고 했는가를 보기 전에 다른 블록체인들은 이더리움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폴카닷, 니어, 솔라나 모두 처음부터 이더리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은 아닙니다만 모두 EVM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클레이튼에서는 이더리움 동등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의 초기에는 ETH로 시작하는 API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내부 구현은 클레이 네임스페이스로 치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클레이튼이 포크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더리움과는 호환성을 유지하였지만 이더리움이 변경됨에 따라 호환성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클레이튼은 메인의 런칭 때부터 트랜잭션의 확장성을 위해 트랜잭션 타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더리움도 EIP 2718부터 트랜잭션의 타입이 추가되면서 클레이튼과 호환성이 크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ETH로 시작하는 API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로 구현하여 현재 이더리움 API 포맷에 맞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EVM도 클레이튼에서 추가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호환성을 깨지 않기 위해 부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더리움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클레이튼 코어 부분의 변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최신 EVM 호환성, 이더리움 API 동등성, 클레이튼 기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이튼이 이더리움을 포크할 당시 이더리움은 이스탄불 EVM이었습니다. 이후 이더리움은 런던 EVM으로 발전하였지만 클레이튼은 여전히 이스탄불 EVM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EVM 기능들에 대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개발자들이 있었고 이더리움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런던 EVM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더리움 API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ETH API 네임스페이스를 지원하였으며 그에 따라 가장 널리 쓰이는 개발 도구인 트러플, 메타마스크, 하드햇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레이튼의 SDK와 지갑인 케이버와 카이카스도 그대로 지원할 수 있어야 했기에 클레이튼 기능을 지원하는 클레이 API 네임스페이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상에서 변경된 EVM 기능을 사용하던 개발자들에게는 해당 기능이 그대로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세 가지 제공해야 하는 특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시 요약해보자면 첫째, EVM의 최신 버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 둘째, 이더리움 툴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더리움 API와의 호환성을 확보하자. 셋째, 이더리움 API 동등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클레이튼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이 세 가지가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는 2022년 3월 31일 사이프레스의 ETH TX 타입
하드포크 액티베이션 이후로 해결되었으며 2분기부터는 이더리움 개발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이야기 말고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사용 예시를 통해 이더리움 동등성이 제공되는 클레이튼에서의 개발 경험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동등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API를 이용한 예제를 통해서 널리 쓰이는 개발 도구인 웹3.js와 이더스.js, 트러플, 하드햇을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레이튼의 고유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짧게 클레이튼의 개발 도구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API를 이용한 예제를 살펴보시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URL로 접속하시면 코드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npm 패키지 인스톨과 환경 변수 설정을 진행하시고 아래처럼 각 SDK를 이용한 예제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실행이 잘 되는 것은 확인하셨을 텐데 그럼 실제로 이더리움 동등성이 잘 구현된 것이냐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첫 줄의 RPC URL에 들어갈 문자열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노드에 URL을 적으신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보내게 되고 클레이튼 노드에 URL을 적으신다면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 이더리움 동등성의 개발 편의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더스.js도 마찬가지입니다. RPC URL만 설정하시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혹은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플은 조금 더 할 일이 있긴 합니다. 클레이튼용 프로바이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 복잡하진 않고 코딩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러플을 다운받으시고 예제 트러플 박스를 언박스합니다. 이후에 클레이튼 지가 프로바이더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기 이전에 사용할 프라이빗 키가 하나 필요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클레이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인 클레이튼 온라인 툴킷에서 쉽게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상에서 트랜잭션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수수료 명목으로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넷인 바오밥의 경우에는 클레이튼 원래 웹사이트에서 버킷이 제공됩니다. 테스트 클레이를 받고 나면 이전에 다운받은 패키지를 추가하고 프라이빗 키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스 영역에 바오밥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 및 설정들을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다면 트러플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레이튼 원래 프로바이더를 설치하고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필요한 환경 변수만 설정하시면 트러플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동등성을 확보한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트러플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드햇은 어떨까요? 일단 위 명령어를 통해 하드햇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햇은 설정이 좀 더 단순합니다. 패키지 설치가 필요 없고 위와 같은 환경 변수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받은 프라이빗 키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드햇은 특별한 것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위 명령어를 통해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경 변수 설정 말고는 변경 사항 없이 웹3.js, 이더스.js, 트러플, 하드햇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쉽죠? 그렇다면 반대로 클레이튼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가볍게 클레이튼 기능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처음에 클레이튼의 기능으로 대납 기능과 키 변경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각 기능에 해당하는 K버.js, K버.java 각각에 대한 예제 링크를 슬라이드에 추가하였습니다. 아마 별도로 슬라이드가 제공될 예정이니 그 슬라이드를 통해 링크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 보이는 URL을 직접 입력하셔서 예제에 접근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레이튼에 대한 소개, 클레이튼이 트랜잭션의 지연 시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동등성에 대해 정의를 하고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최신 EVM 지원, 이더리움 API 동등성 지원, 클레이튼 기능 지원이라는
3가지 문제를 풀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동등성을 통해 이더리움 개발 도구들을 정말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더리움 개발 경험만 있으신 분들은 이 발표를 들으시고 클레이튼에서 동일한 개발 경험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발 경험에서 다른 점이나 불편한 점을 겪으셨다면 왼쪽 QR코드 링크를 통해서 링크트리로 들어오셔서 저희 디스코드 채널이나 클레이튼 포럼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링크트리에 다양한 다른 링크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QR코드는 저희 채용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블록체인 코어 및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채용 공고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이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째 열심히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진심으로 개발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크로스 유니버스에서 같이 클레이튼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